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 을사년 신년 운세 시작을 할게요. 총 강의는 12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 진행하는 이 강의와 두 번째 강의는 운세 총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갑진년 신년 운세 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을사년이 왔군요. 자, 프린터를 받으신 분들 계시고 혹시 못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재료 오늘 프린터가 한 9장 정도 되는데 이제 필요한 만큼 강의를 할 거예요. 9장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주로 설명드릴 내용은 요 첫 번째 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요 두 번째 페이지, 이 세 번째 페이지 요게 이제 주로 설명드릴 거고 이제 보조적으로 지지의 형충해합 작용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 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화가 해수를 만났을 때, 신금 만났을 때, 사화 만났을 때, 유금 만났을 때, 사음이 만났을 때, 자수, 술토, 인신, 신, 인묘 등등을 나타났을 때 형충해합 작용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는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일간별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간목일주는, 을목일주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총론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두리뭉실하게 십성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성적 해석은 알아서 머리에서 이렇게 해석을 자동으로 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요거는 뭐 얘기는 안 할 건데 그냥 참고하시라고 이런 운이 들어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국내에 있는 각종 운세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책과 자료를 싹 집대성해 가지고 여기다 그냥 커닝 페이퍼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이게 제가 창작한 게 아니라 기존에 창작되어 기존에 다른 분들이 만든 거를 제가 짜집기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표현을 보면은 호진쌤답지 않은 표현들이 여기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뭐 파재한다, 이혼한다, 감옥에 간다. 이제 평상시에 호신쌤이 그닥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이게 내가 쓴 게 아니고 짜집기 한 거라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필요한 만큼 참고를 하시라라는 형태로 저희가 각종 운에 대해서 좀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이 되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12운성적으로 이제 운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신년 운세 시작을 할게요. 자, 우선 신년 운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신년 운세의 제목을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갑진년 운세 설명할 때도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1시간을 얘기를 했더니 다들 하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딱 5분만 얘기할게요. 1시간 동안 얘기 안 하고. 이게 관념이 운명을 만든다. 제 노트북이 가끔 그 배경화면으로 나올 때 툭 하면 여기 나의 생각이 운명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먼저 지금부터 좀 이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사주 풀이하는 내 모습이나 아니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유튜브나 강의에 나오셔서 사주를 푸는 모습을 보면 꼭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서커스 말고 비슷한 거 있죠. 마술사가 막 이게 되게 쇼맨십 강한 마술사들 있죠. 막 여자를 다 가렸는데 막 여자가 사라지고 막 여자를 통에 넣고 톱으로 잘랐는데 막 살아있고 막 뭐 이런 신기한 마술, 막 자동차를 확 사라지게 만들고 이런 마술을 보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나는 마술사를 못할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제 안에서는 그런 마술을 보면 나는 저런 마술을 하는 게 아니라 마술은 다 이런 트릭을 썼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강의를 할 것 같아. 이거 트릭이다. 실은 입체거울 쓴 거다. 이거 실은 카메라 뒤에서 조작한 거다. 너도 할 수 있다. 저는 주로 책을 내면은 마술의 뻥을 밝힌다. 뭐 이런 책을 쓸 것 같아. 이제 이게 이제 저의 이런 성향이 늘 강의 때마다 자꾸 사주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사주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사주의 노예가 되려고 왔거든요. 뭐 나야 감사하지. 아주 고마운 일인데 그래서 오늘 관념 얘기를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념 생산자고요. 여러분들은 관념 소비자입니다. 야구 관련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야구 컨텐츠 생산자고 그러한 기사나 방송 프로그램들을 즐겨보는 사람들은 야구 소비자입니다. 컨텐츠 소비자죠. 근데 이제 야구 컨텐츠 소비자들 중에는
이제 소비자 단계를 넘어서 본인도 생산을 해서 생산자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겸 소비자, 그러다가 주로 생산자, 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운명과 관련된 관념을 마구 생산해내는 명리 방송을 할 거예요. 명리가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금 서커스를 할 건데 이거 다 뻥이다 하는 소리랑 지금 제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아, 마술, 서커스가 아니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운이 우리한테 작용하는 원리가 관념에 의해서 작용을 합니다. 그 레드북이라고 해서 그 영업맨들이 쓰는 되게 바이블 같은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 서적이 있는데, 그 영업맨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빨간색 조그만 포켓책인데 거기에는 각종 영업 기법에 대해서 써 있는 책이랍니다. 그게 거의 막 100여 년 이상 그 여러 나라 말로 또 그 시대와 문화에 의해서 조금씩 각색이 되면서 레드북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영업맨들의 바이블 같은 책인데,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되게 유명한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뭐 명구절 10개 뽑으라 그러면 늘 10개 구절 아래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다는 레드북 안에. 오늘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 재수가 없다. 좀 어이가 없는 글이죠. 근데 그거 되게 저는 되게 깊은 심오한. 그 책을 쓴 영업맨이 뭔가를 좀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좀 이런 느낌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거 진행하는 얘기인데요. 네. 저는 생각한 거에 꼭 반대로 일어나더라고요. 좋은 거를 일어나게 하려면 나쁜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저기 생각의 회로에 하나 굴절 회로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저렇게 나오는 살짝 이렇게 시내로를 두는 뭐가 하나 지금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청개구리 회로가 지금 하나 있는 거죠. 약간 이렇게. 뭐 그거를 고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럼 그냥 인풋을 반대로 넣으면 되는 거지. 뭐 빨간색을 넣으면 자꾸 파란색이 나온다 그러면. 근데 불안해요. 이게 나쁜 거를 자꾸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일단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게 말이에요. 여기 평균 수준인데 우리 인간의 수준을 둘로 나누면은 여기가 저기 평균 이하, 여기가 평균 이상입니다. 평균 이상의 의식 수준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덜 불행하려고 사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행복하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요 덜 불행하는 단계에서 최고의 점수를 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덜 불행한 사람이에요. 덜 불행한 거하고 행복한 건 다른 거잖아. 그렇지 뭐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만점자는 원래 5대 맞을 건데 1대 맞은 사람 정도, 뭐 중상 입을 건데 경상 입은 사람, 100만 원 손해 볼 뻔했는데 10만 원 손해 본 사람, 뭐 요 정도죠. 뭐 주식으로 다 날릴 뻔했는데 그래도 100만 원은 건진 사람, 남들은 다 날렸는데 약간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요 동네는 조금 다르죠. 요 동네에서 이제 하위권으로 떨어지면 한 5개 얻을 수 있었는데 1개 얻었네 정도인 거고, 뭐 잘 풀리면 5개 얻을까 했는데 6개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요 동네는 좀 그런 요소인 거죠. 요 두 개의 차이점은 여기는 공포, 두려움, 불안, 걱정. 아유, 내 글씨 실력이 다 드러나 보이는지 알아보죠. 공포, 두려움, 불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을 피해가기 위해서 놀란 토끼처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토끼들, 야생 토끼들 입장에서는 이제 포식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살아남은 게 잘한 거야. 살아남은 게 뭐 행복한 건 둘째치고 5마리가 사냥을 나가면 그 중에 1~2마리가 이렇게 잡혀 먹히기 때문에 불안, 걱정을 많이 해야지 내가 살 수 있어. 근데 이 공포, 두려움, 불안, 걱정으로 세상을 이 운명학을 바라보게 되면은 운명학, 그러니까 이 신년운세를 보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혹시 또 내년에 또 얻어맞는 거 아니야? 올해도 안 좋았는데 이거 내년도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지는 올해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내년도 이게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혹시 내년에 이거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좀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 이게 공포, 두려움, 불안, 걱정적인 측면으로 이 운을 바라보게 되면은 대체로
공포, 두려움, 불안, 걱정에 반응하는 애는 아주 찰떡같이 작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요 동네에서 작동하는 뭐 기쁨, 즐거움, 뭐 행복, 뭐 이런 애들은 잘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한테 5마디 좋은 얘기하고 뭐 3마디 안 좋은 얘기했는데 5마디 좋은 얘기는 하나도 기억 못하고 뭐 3마디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제가 어제 챗GPT와 함께 글을 쓰다가 챗GPT한테 한 대 얻어맞고 멘탈 붕괴가 왔는데 제가 챗GPT한테 내 논문을 읽어주면서 야, 이 논문 어떤 거 같아? 너가 교수라면 어떻게 칭찬 좀 하겠어? 하고 챗GPT한테 이렇게 내 논문을 읽히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 논문에 보면은 기존에 되게 부정적 논문을 까는 내용이 한 2줄 있는데 그거에다가 챗GPT가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남의 논문을 비판하셨는데 당신 논문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오, 챗GPT가 나를 내가 이제 살다 챗GPT한테 뒤통수를 후되게 맞는구나. 그래서 너부터 논문 잘 쓰고 남의 논문 뭐라고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챗GPT가 나한테 하는 거야. 가지고 이럴 수가. 이게 공포 두려움에 반응한 그 작용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저는. 자, 그러니까 오늘 저하고 같이 새해 신년 운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제가 이렇게 좋은 소리 하는 거는 막 다 싹 까먹어버리고 안 좋다는 것만 이제 마음속에 품어가지고 사해충이 일어나면 안 좋다던데 뭐 사술원진이 나면 안 좋다던데 사시나 평 나면 안 좋다던데 인사형 나면 또 안 좋다던데 또 비경겁제가 들어오면 내 돈이 나간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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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돈이 나가요. 그 레드북에 나와 있는 명언 오늘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 재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거죠. 좀 더 확장을 하자고. 내년에 재수 없다고 생각하면 재수 없다. 그거는 내년의 운이 정말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내년의 운을 재수 없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기 때문이에요. 책 제목에 그런 거 있거든요. 나는 무엇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뭐 이런 식의 책이 있는데 그런 형태죠. 나는 내년 운을 재수 없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걱정, 불안, 근심하면 걱정, 불안, 근심이 나타난다. 제일 좋은 방법은 걱정, 불안, 근심을 안 하는 건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럴 수가 없어요. 나부터도 걱정, 불안하거든. 이건 나부터 걱정, 불안하면서 이게 남한테 걱정, 불안하지 말라 그러면 되게 이율배반적이죠. 나도 걱정돼. 그래서 요거를 푸는 좀 효과적인 방법은 좀 알아야 걱정을 덜 하지. 알아야. 모르면 걱정돼. 알면 안 무서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내년 운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자. 그래서 이 걱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년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신년 운세 강의를 하세요. 아마 전국의 명리가 중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빼놓지 않고 거의 다 할 것 같아요. 열에 한 7, 8분은 하실 것 같아. 저도 한동안 안 하고 버팅기다 작년부터 신년 운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자본주의에 굴복을 했습니다. 이제 괜찮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대체로 제가 하는 강의가 다른 선생님들하고 좀 차별점을 갖고자 한다면 이런 요소죠. 제 강의는 내년에 운을 좋게 하려고 하는 강의예요. 여러분들의 운을 좋게 하려고 하는 강의입니다. 혹시라도 혹세무민하면서 큰일 날 운인데 저 호신센 말 들었다가 내가 이거 대비를 못 해가지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다른 선생님들이 다 얘기하셔. 다 얘기하시니까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년 운이 이래서 좋겠구나. 내년 운에 이런 새로운 일이 생기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운세와 관련된 관념을 생산해내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그 관념을 받아들일 건데 이 관념이 좀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하냐면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년의 운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서운 방송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면 무서운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관념은 생각의 자동 습관이고요. 내 머릿속에서 계속 어떤 반복적인 생각과 관념이 계속해서 일어날 경우에는 이것이 단순히 생각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약간의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뭐 명백한 상황에 대해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가령 이런 거죠. 얼마 전에 트럼프와 해리슨이 그 세기의 투표 경쟁을 했는데 약간 좀 한쪽이 확 싱겁게 끝나긴 했지만 근데 그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과연 트럼프냐 해리스냐를 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막 50대 50, 막 49.5대 51.5 뭐 이런 식으로 50대 50으로 계속 나왔단 말이죠. 제가 아는 명리 선생님 중에 몇 분이 해리슨 아니야 트럼프 했다가 트럼프 한 분은 다행인데 해리슨 한 분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아는 분인데 아 어떻게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얌전히 계시지. 참. 전 그래서 그런 정치에 배팅 안 해요. 나 이제 그냥 절대 누구 당선된다 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해리슨하고 트럼프가 50대 50이야. 그럴 때는요, 아주 미약한 기운도 와서 톡 건들면 해리슨이 될 수가 있고 트럼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년이 좋을지 나쁠지에 대해서 내 안에 의식들 간에 팽팽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내년이 좋을지 나쁠지는 사실 본인이 결정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본인의 에고의식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에고의식 말고 내 환경을 창조해내는 의식이 결정을 하는데 그것도 크게 보자면 나야. 그것도 나의 일부라고. 그러니까 내 의식이 올해 내년에 나를 연맥일지 내년에 나를 잘되게 해줄지를 내 안의 의식들이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내 안의 의식은 관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통화금융위원회에서 이자를 높일까 낮출까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막 위원들 8명이 와서 4대4로 뭐 이자를 높이자 안 된다 금리를 낮추자 뭐 이러고 있는데 국민 여론이 낮춰야 한다를 넘어서서 모든 여론과 국민들이 내년에 금리가 낮아질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이렇게 확정적 보고를 내면은 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야, 안 되겠다. 국민들이 전부 다 금리 낮춘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높였다가 폭동나겠다. 야, 그냥 낮추자. 또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운이 내년의 운에 대해서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고 또 내 사주하고 대비를 해서 아, 이거 나쁘겠구나, 좋겠구나를 판단할 건데 가급적이면 내년에 운이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저의 관념을. 저는 가급적이면 내년 운이 좋아지는 방송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또 거기서 나쁘다는 얘기만 딱 이렇게 골라가지고 들으시면 곤란해요. 자, 그러면 내년의 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신생 2025년 을사년의 공통적 기운. 자, 첫 번째 강의에서는 전체 개요인데요. 뭐 사주의 해수, 신금, 유금, 임목, 술토 이 순으로 좀 비중 있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내 사주의 우선 첫 번째는 해수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화가 와서 내년에 사화라는 기운이 전지구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공평하게 다 들어올 거예요. 자, 사화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운명으로 탁 개입한 다음에 제일 먼저 뭐를 쳐다보냐면 해수 있나? 어디 해수 있어? 해수가 있으면 야, 너 해수 일로 와봐. 내가 왔는데 너 빨리 사라져야 되지 않겠니? 나 안 움직일 건데요? 뭐 이래도 안 움직여? 이래도 안 움직여? 그래서 내년이 되면은 사화가 해수 멱살 잡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얌전히 비킬래 하고 굴러온 사화, 박힌 해수 밀어내기 작전이 내년에 시작이 돼. 근데 해수가 굳건하게 박혀 있으면 그냥 튕겨 나가는 거고 이제 약간 좀 해수가 입지가 약간 불안한 상태의 해수면 내년에 사화가 다른 오화, 미토 뭐 이런 애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요 해수 밀어내기 작전이 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년에 사주에 해수 있는 분들 조금 그 변화 변동이 다른 분들보다 좀 많을 수 있겠다. 근데 뭐 해수가 한 개가 아니라 2개 있다. 그러면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3개 있다. 그러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 봐요. 다음 사주에 신금하고 유금이 있는 분들은 합작용이 나타납니다. 이 사화라는 글자가 와서 이게 충하는 애 어딨나 확인하고 합하는 애 어딨나 보통 확인을 해서 충합 또는 합충 하고 가는데 합이 먼저 있으면 합부터 하고 충은 약화되는 경우가 있고 충부터 먼저 하고 튕겨나가면서 합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있죠. 어떤 연인이 있었는데 남자 여자 연인이 있었는데 여자가 이제 남자가 싫어졌어. 그래서 그냥 확 충하고 들이받고 나갈까 하고 있는데 충하고 나가면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 같아. 그러던 참에 새롭게 야 우리 집으로 와. 야 나랑 사귀자 하는 합할 대상이 생겼어. 합할 대상이 생기게 되면 이제 기존의 남자하고 충 해도 되죠. 만약에 충 했는데 너 나가 그러면 근데 못 갈 데 없는 줄 알아.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사주에 해수도 있고 신금도 있고 유금도 있는 사람들은 충도 일어나고 합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충도 일어나고 합도 일어나면 뭐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전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저 같은 X세대는 IMF 때 기억이 자꾸 옛날 기억이 자꾸 생각나는데 IMF 때 영웅이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이 박찬호, 한 명이 박세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찬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LA 다저스에서 야구를 하다가 방출돼가지고 시카고 컵스로 갔습니다. 그게 딱 무슨 운이냐 하면은 충 LA 다저스에서 나가다. 합 시카고 컵스로 합하다.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충해서 변화가 생기고 합해서 그 변화가 다시 새롭게 재조정돼서 재결합되는 운 같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해수는 있는데 충이 없어. 뭐 예를 들어서 합이 없어. 뭐 신금 유금이 없어. 일단 충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각자 튕겨 나가서 자기 갈 대로 가겠죠. 이제 이런 요소로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항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사화는 운에서 들어오는 사화는 어떤 기운이냐면은 지지에서 사오미와 사유축을 시작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사오미와 사유축에 작용할 운의 시발점이 된다. 시작하는 기운이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이제 첫 장면에서 뭔가 주인공이 나타나서 뭐 무언가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보통 그 첫 장면에서 무언가를 하는 일들이 바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그때 하는 이야기들이나 어떤 복선, 어떤 떡밥, 어떤 행동이나 행위 등은 이후에 그게 중반부나 후반부를 이어가는 어떤 시발점이나 단초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생지운들 있죠. 인신사의 생지운은 가서 뭔가를 좀 움직이고 펼쳐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건질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운의 속성이 딱 이걸로 정의할 수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고 중요한 거 안 심은 데 안 나요. 안 심은 데 안 나. 그러면 사화운은 나중에 유금운을 만났을 때 결실을 맺게 될 거고 축토운을 만났을 때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사유축을 하게 될 테니까. 근데 사화에 뭘 해놓은 게 없어. 그러면 유금이나 축토운에 뭐 결실도 없고 뭐 결말도 없고 그냥 밍숭밍숭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인신사의 운에는 뭐 해주면 좋아요? 뭐 학교를 들어가 본다. 뭐 레포츠를 처음 해본다. 뭐 운동을 좀 해본다. 건어물연대 좀 예쁘게 차려입고 좀 길거리에 나가서 좀 나를 좀 어떻게 좀 뭐 드러내 본다. 아니면은 그동안 그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왔지만 추진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한번 시작을 해본다. 한번 웹소설을 한번 써볼까. 내 머리로 되겠어. 아유 귀찮은데 술이나 먹자. 이런 사람들은 술 좀 줄이고 한번 웹소설 한번 써봐라. 뭐 이런 음악 한번 나도 한번 무슨 볼룸 테스트를 한번 배워볼까. 이번에 무슨 운동을 좀 해볼까. 뭐 스포츠를 좀 배워볼까. 이런 사람들은 사화운의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을 가지는 것이 좋다예요. 다만 이 사화는 완성으로 가는 시작점이지 그것이 바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운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4월 달에 모내기하고 씨 뿌리는 운이다라는 그냥 개념으로 봐야 돼요. 모내기하고 씨를 뿌려놔야지 이제 여름하고 가을에 수확물이 생기는 거니까 사화운에 많은 것을 뿌려놓는 운이다라는 형태입니다. 자,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이 사화라는 글자의 특성상 요게 화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기운, 막 시작하는 화예요. 아직 모닥불 처음 피웠을 때 모닥불이 아직 균형을 잡지 않고 이리저리 막 뭐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이리저리 춤추는 형태가 사화의 물상이고 이 사화가 안정화되면 이제 파란 물로 안정되는 형태가 그거죠. 뭐 요즘은 가스레인지는 키자마자 안정이 되는데 저희 어릴 때 저기 석유골로로 라면 끓이 드시면 석유골로. 그 석유골로 처음 붙이면 처음에 막 끓음 나오고 막 불이 지멋대로잖아. 그러다가 한 1, 2분 정도 있으면 이제 안정된 불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 자, 사화는 일단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무언가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들을 시작을 해보는 운이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작년운이었죠? 올해운. 기존의 진토가, 갑진년의 진토가 수기운을 끝내고 이 화기운을 열기 위한 방향 전환 운이었다면 이제 사화는 방향을 정해서 출발하는 운입니다. 요즘 주식 얘기를 하자면 요즘 주식시장이 아주 요동을 치고 있는데 가령 주식의 그래프가 오르다가 내리다가 오르다가 내리다가 오르다가 내리다가 오르다가 내리다 이러고 있으면 이게 지금 오를지 내릴지 지금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 주식이 이래요. 이렇게 삼각수렴을 한 다음에 호신생 주식 잘 알죠?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해서 오를까 내릴까 오를까 내릴까 하다가 갑자기 팡 하고 튀어오른 다음에 요즘 또 다시 또 삐리삐리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 사실 이 차트는 저기 그 인버스 차트입니다. 인버스 차트. 현실은 삐리삐리 하다가 팍 꺾였죠, 이제. 그러다 삼성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 그러니까 또 좀 올라왔는데 오늘 또 비리비리 지금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 자, 이게 주식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주식하고 명리하고 그 빗댈 일이 꽤 많은데 진토는 기존의 기운을 이렇게 수렴하는 기운이고 사화는 일단 방향이 정해져서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비리비리비리비리 하는 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아니라 추세를 잡은 거야. 그냥 계속 이렇게 추세를 잡은 거죠. 이렇게 추세 잡은 거야. 이러면 상방으로 추세 잡은 거고 막 이렇게 가면 이제 하방으로 추세를 잡은 거죠. 근데 진토는 요 동네야, 요 동네. 기존 기운 마무리 짓는 거고 이제 사화는 사화의 방향으로 가기로 시작하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오화가 요 부분. 미토가 이제 요 부분 정도 되겠지, 이제. 그러니까 방향 잡고 어느 한 방향을 정해서 쭉 추진하는 운이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이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게 걸리고 요게 걸리고 요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저게 마무리가 안 됐네 하면 이런 것들을 마무리를 해서 을사년에는 좋아, 그럼 이 방향으로 한번 쭉 밀고 가고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 방향으로 쭉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해보자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어떻게 추진합니까 하는 부분들은 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임계의 이 을사년의 운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요거를 보면서 갑목일주는 겁재가 식신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하는구나. 그러면 내년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갖고 오는 거 마음에 들면 그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뭐 이런 형태들이죠. 그 뭡니까? 뭐 무기토 같은 경우는 정관이 편인을 가지고 온다. 정관이 편인이다. 그러면 정관을 내세우면서 편인을 쓸 일이 있다. 뭔가 내 지위 감투가 높아지거나 무슨 조직 변경운이 나타나는데 그 조직 변경이 인성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니까 뭔가 권한과 직급의 변화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원래 관성과 인성은 나의 식상과 비겁을 억제하는 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어떤 사람들이나 존재나 직장 조직에 변화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뭐 그러면은 한마디로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직장 조직 내에 변동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서로 갈까 저 부서로 갈까 아니면 요 조직으로 갈까 저 조직을 지금 다니는 회사를 계속 다닐까 일로 옮길까를 망설이던 사람은 옮기든지 아니면 한 자리에 붙어 있든지를 딱 정한 다음에 좋아, 당분간 3년은 그냥 이쪽으로 쭉 가자라는 방향을 결정짓는 운이다라는 게, 그래서 일간별로 내년의 운은 사오미의 기운을 발음을 잘해야 되겠네. 시작하는 그 기운이에요. 근데 이제 한 방향으로 정해서 이제 그 방향으로 추세에 따라서 쭉 가자. 주식으로 치면 그냥 상방에 걸든지 하방으로 걸든지 더 이상 넣었다 빼지 말고 그냥 쭉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을사년이 내년에 한국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치겠네. 그럼 이제 을사년 초입에 주식이 내려가기로 작정했으면 내년은 내내 내릴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 올라가기로 작정했으면 그냥 내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방향을 정해야 이죠. 곧버스를 사든지 레버리지를 사든지 이런 거죠, 이제. 자, 다음. 사회충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지지에 해수가 있는 사주는 사회충이 일어난다. 이 사회충의 특성은 음의 극단인 해수가 양의 극단인 사화로 변화되는 기운이다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기운. 그러면 이 해수가 나한테 긍정적인 작용을 했느냐, 뭐 부정적인 작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작용의 반대편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가령 저 같은 가불목일주들한테 지지의 해수는 인성운인데 보통 인성운은 뭔가를 준비하고 자격을 공부하고 뭔가 자료를 긁어 모으고, 이 해수가 원래 저기 긁어 모으는 고물상이 물상이거든요. 저 물 이렇게 싹 모아서 이렇게 뭔가를 딱 긁어 모으는 일이 해수가 하는 일인데, 요게 화가 들어와서 야 긁어 모은 거 다 방출해. 이번엔 다 방출해. 다 내보내라고. 뭐 다 방출해. 그럼 다 주워 모은 거 너 그동안 이 공부 저 공부 했냐? 이제는 좀 써먹어라. 이제 그만 모으고 방출해라. 내보내라. 활용해라. 배운 거 활용해라.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또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하지 말고. 이제 이런 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가불목일주들한테는 내년부터 한 3년간
이제 활동운이 벌어지겠구나. 활동운이. 아, 나 싫은데요. 나 방구석에 앉아서 공부만 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안 될 일만 부지기수로 벌어지고 이 강제로 뭐 코 깨어 나가서 뭘 해야 될 일들만 자꾸 환경에서 자주 나타나게 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형태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개해일주라면 해수 겁재가 재성으로 바뀐다? 뭐 나쁠 일은 없어 보이네요. 뭐 사람이 돈으로, 그렇죠? 사람이 돈으로? 그럼 일지의 역할을 해주던 사람이 돈으로. 일지의 역할을 해주던 사람이 타인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이면 나 자신이 뭔가 은둔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드러나서 움직여서 화의 모습으로 내가 좀 바뀌고 변화시켜 본다면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겠죠. 다음에 을해일주라면 정인이 상관으로 바뀌니 이 정인이 상징하는 뭐 생각, 구상, 뭐 자격, 준비 또는 인성이 그 얘기를 하는 어떤 안주 또는 현실 안주적인 요소들이 행동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요 간목이나 을해일주들은 그렇죠? 지금 올해 열심히 뭔가를 인성을 쓰고 있었던 거를 내년이 되면 활용할 일이 생긴다, 드러낼 일이 생긴다. 그럼 뭐 미술 학원에서 열심히 미술을 배우던 사람이 나 애니메이션 작품전에 나갔어. 나 이번에 작품 그려가지고 돈 좀 벌어봤어. 이런 형태로 활용할 일이 생긴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자, 다음 네 번째. 지지에 신금이나 유금이 있다면 사신합, 이건 육합이고 사유합, 이거는 삼합이고 기운이 연결된다. 참고로 사신합을 할 때 사신형은 덤이다 같은 거예요. 자, 사주를 볼 때 좋다, 나쁘다라는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특히 이제 합에 있어서도 뭐 합은 좋은 거고 뭐 충은 나쁜 건가요? 또는 뭐 합이 되면 묶여서 못 쓴다던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묶여서 못 쓴다는 말은 그게 뭐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도움이 안 될 때도 있는데 무분별하게 쓰면 난 절대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마치 이런 거 있죠. 뭐 어떤 사람이 라면을 끓일 때 꼭 저 만두를 넣어서 먹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라면과 만두를 결합시키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만두는 좋아하지만 라면은 좋아하지만 만두를 싫어해.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라면에다가 만두를 넣으면 싫어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만두를 넣는 운이 나쁜 운이야. 근데 만두를 넣어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운이야. 뭐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먹이라는 거는 부어 먹는 거고 찍먹은 찍어 먹는 건데 찍먹이 뭐냐면 합 안 되게 쓰는 거고 나 그냥 탕수육 먹을래. 그냥 가끔 찍어 먹고 싶으면 내가 양 조절해서 먹을래. 이거는 결합을 시킨 게 아니라 안 시킨 거죠. 합이 된다는 것은 탕수육이 왔는데 그냥 부먹으로 왔어. 그냥 다 부어준 거야. 그래서 왜 이게 부먹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은 무조건 부먹이야. 우리는 무조건 결합시켜서 보내준다고. 뭐 이런 형태 같은 거죠. 내년에 내가 신금과 유금을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사화가 와서 야 우리 이제 결합해서 써야 돼. 회사에서 내가 특정 업무를 혼자서 내가 내 판단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직원이 오더니 부장님이 너랑 같이 일하래. 뭐 내지는 내가 무슨 영업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넌 이제부터 총무팀의 직결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래. 넌 이제 총무팀 직할이야. 뭐 이런 거. 내가 어디를 경비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뭐 경비원으로 이제 뭐 어떤 좀 자율적으로 독립적인 공간을 지키고 있었는데 상부에서 명령이 와가지고 너 이제부터 부장님 보디가드 하래. 너 이제 부장님하고 같이 다니래. 이런 게 합의해. 그렇죠? 근데 나쁜 부장님하고 같이 다니라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서 뭐 예쁜 누구를 보디가드 하래. 뭐 이러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 결합되는 대상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만약에 임신일주가 있다. 그럼 임수한테 신금은 편인인데 이 편인의 재성이 와서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임신일주는 평상시에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이렇게 딱 품고 있다가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를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과정을 패스하고 결과가 바로 들어온 거예요. 자, 인성은 생각이고 인성을 활용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게 식신상관이고 식신상관의 다음 단계인 어떤 결실, 결말, 성과, 미래, 뭐 목표 이런 게 보이는 게 재성인데 중간생략, 중간생략하고는 바로 화가 와버렸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내가 이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추진을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임묘진운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되다가 사화가 오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결실, 결말, 성과물 같은 것들이
바로 나의 생각에 착 달라붙으니까 내 아이디어가 돈이 되었다. 뭐 이런 거죠. 자신의 인성에 재성이 붙는다. 문서 자격이 돈으로. 아이디어 구상이 결과로. 내 마음이 따뜻하게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따뜻한 기운이 들어왔다.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죠. 만약에 정유일주라면 사유합이 이루어지는데 삼합이죠. 정유일주한테 유금은 자기 돈인데 내 직할 재산이죠. 일지에 있는 재성이니까 내 직할 재산입니다. 내 몸도 되고 내 방도 되고 내가 내 집에서 내 자유롭게 내 관할권으로 다루는 내 강아지, 뭐 트랙터, 뭐 운동기구, 뭐 헬스용품 등등등인데 내 가게도 되고 내 돈도 되는데 여기에 을사가 나타나니까 인성을 가진 나한테 잘해줄게, 나 좀 생해줄게, 그 대신 너의 돈을, 너의 재성을 내가 관리할게 하는 공동관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운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좋은 운입니다. 가령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병든 시부모님을 이렇게 지금 모시고 있었고 그 병든 시어머니 잘 되고 안 되고는 지금 내 책임이야. 내 재성 관할 안에 현재 들어와 있는데 다른 시동생이 와서 아유 그 시어머니 내가 좀 와서 돌볼게. 뭐 이런 형태들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견겁제가 나를 도와주겠다고 와서 나의 재산을 같이 관리하자고 한다. 다만 사유합은 표면적으로 내 돈에 겁재가 붙었으니까 보통 경계하고 위험한 요소로 보는 게 일단은 맞는데 근데 겁재가 돈하고 붙는 현상 중에서 가장 특이한 현상이 등락예갑하고 사유합이에요. 왜냐하면 사유합은 사유합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유금을 키우고 빚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무슨 엔터테인먼트사에 배 나온 그분 누구시지? 그 BTS 키우신 박모 선생님이야. 박모 선생님한테는 내가 키우는 그 걸그룹, 보이그룹들이 내 재산이죠. 내 재산인데 내 재산을 내가 지금 너무 많이 팀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 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막 파파라치들이 붙어가지고 데이트도 잘 못하겠고 미국 가서 뭐 이런 모습인데 근데 이제 그 뭡니까 그 방시혁 아저씨를 들이받은 그 여성분 그 기자회견까지 하신 분 네. 민희진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야 너 지금 보이그룹 걸그룹 키우는 거 너 힘들다며 그거 내가 관리해줄게 내가 관리해서 키워줄게 그러니까 딱 느낌이 그 정유일주의 사유합은 딱 그 방시혁의 그 그룹 뭡니까 그 그룹을 BTS 말고 이제 그 민희진한테 맡긴 그룹 뉴진스를 민희진한테 네가 좀 키워라. 이거 내가 키우는 뉴진스를 민희진한테 맡겼는데 민희진이 뉴진스를 갖다가 빌보드 차트에 올려놓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야, 너 이제 민희진 빠져. 이제 내가 회수할래 그랬더니 민희진이 어딜 빠져. 이거 내 거야. 분쟁 소송 벌어진 거죠.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내 재산을 내 재성을 관리해주거나 키워주겠다 하는 전문가가 붙을 수 있다. 라는 측면이에요. 이게 사화 때는 괜찮은데 사유합해가지고 유금을 빛나게 해줄게 내 몸을 갈아 넣어서 유금을 빛나게 해줄게 사화의 희생과 헌신으로 유금이 빛나다 이런 모습인데 여기 이제 다음 해가 되면 사화가 오화로 변해요. 그러면 이제 오화는 더 이상 유금한테 헌신할 생각이 없거든. 유금이 잘 되기 위해서 나를 갈아 넣을 뭐 조명빛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제 유금을 취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올해 뭔가 내가 하는 일을 좀 더 능력 있고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용역업체나 다른 동업자한테 내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너가 좀 맡고 있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업체를 한 3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참 신경을 못 쓰고 있어. 근데 내 그 분야가 스포츠 레저 분야인데 스포츠 레저 분야를 전공한 조카가 와서 저한테도 하나 좋아. 그럼 이 파트는 네가 스포츠 전문가니까 네가 좀 담당하고 있어. 그러면 그 친구가 1년 동안 내 사업을 잘 키워놔서 사업이 잘 되게끔 했는데 다음 해가 되면 이거 내가 키운 건데 이제 내 수익 가져갈래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내 재산을 좀 키워주거나 불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인성 들고 문서 자격 계약서 들고 와가지고 하겠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장기 계약은 좀 퀘스찬. 단기 계약은 가능. 뭐 이제 이런 측면으로 좀 봐줘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에 대입을 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5번째. 자, 지지의 수의 기운이 강한 사주들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주의 금수 기운, 수 기운이 많은 사주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지의 해자축,
뭐 해월의 뭐 축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다든가 뭐 해월의 임계수, 자월의 임계수, 축월의 임계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수기운이 좀 많은 사주들한테는 요 을사년이 수생목과 목생화를 자동으로 한 큐에 해주는 간지가 들어왔어요. 을사 자체가 수생목, 목생화를 우리는 한 번에 다 해결해 드립니다. 우리는 이삿짐 나르기와 쓰레기 폐기물 처리까지 청소까지도 우리는 원큐에 해드립니다 하는 글자가 들어와서 내 사주에 잘 사용이 안 되거나 드러나지 않았던 수기운을 수생목으로 빨아들여서 목생화로 원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주에 수기운이 많은데 그 수기운이 잘 활용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수기운이 인성이면 공부를 많이 했는데 뭐 아직 써먹지를 못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그게 관성이라 그러면은 좀 조직에 들어가 있는데 조직이 움직임이 별로 없다거나 뭐 그게 재성이면은 뭔가 돈 될 거리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닥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수기운이 들어와서 수의 활성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오행상 수기운과 화기운의 차이는 수기운은 비활성화 오행이라고 보면 되고 화기운은 활성화 오행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둘이 합쳐지게 되면 화기운은 에너지가 빠지고 수기운은 활성화가 나타납니다. 수기운이 많다라는 거는 우리 집 냉동 창고, 냉동실에 저기 밀키트 먹지 않고 까지 않은 밀키트가 지금 잔뜩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화기운이 부족하다라는 건 브루스타라든가 뭐 저기 뭐야 조리 장비가 좀 딸리다는 거죠. 근데 화기운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끄집어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수의 활성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기운이 활성화가 되면 자꾸 나를 쫓아다니는 스토커가 나타나요. 뭐 이런 사람한테는 안 좋은 일이겠죠. 뭐 그러겠죠. 나한테 자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는 사람이 많아져요. 하는 사람한테는 안 좋은 거겠지만 아유 뭐 지금 뭐 물건 사다 놓은 게 있는데 쓸 데가 없어요 라든가 좀 땅을 사놨는데 몇 년째 놀고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내 땅에 농사 짓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내 땅에 도로가 난대요. 개발이 된대요. 뭐 이런 형태의 뭔가 수기운의 활성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사회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6번째에서 얘기를 할게요. 수에 감춰지고 잠재되어 있던 기운이 드러나고 알려지고 오타가 있네. 알려지고 열리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수하고 토라는 기운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감추고 숨기고 이렇게 누르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숨길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속에 던지거나 땅속에 묻거나. 옛날에는 딱 두 개였죠. 물속에 숨겨놓고 그래서 뭐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뭐 이런 속담도 물에다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기운과 토기운은 무언가를 잠재하고 품고 드러내지 않고 덮고 하는 기운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기운은 일종의 잠재성의 상징입니다. 사주에 수기운이 많다는 것은 나한테 아직 열리지 않은 뭔가 잠재력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 인성이든 관성이든 재성이든 비겁이든 간에. 자, 나한테 잠재성이 발현되지 않았는데 화기운이 들어오면 잠재성이 발현되기 시작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 과학 뉴스에 보면은 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가지고 빙하가 녹고 있다 그러는데 뭐 거기 괴담 같은 것도 있더군요. 무슨 20만 년 전 빙하 속에 원시 바이러스가 거기 세균들이 거기 있는데 그거 녹으면 갑자기 20만 년 전 바이러스가 튀어나왔는데 약도 없다.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사실 그게 약간 그 밑도 끝도 없는 약간 공포적인 요소인 거잖아요. 그게 뭐가 숨겨져 있는지는 모르는데 이게 좋게 발현될 수도 있고 나쁘게 발현될 수도 있는.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잘할 줄이야. 아니 우리 집에 객식구로 있던 이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쓸모가 있을 줄이야. 이런 형태로 그래서 내 사주의 수기운 활용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좀 기대해 볼 만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회충에서 감춰지고 잠재되어 있던 기운이 드러나고 알려지고 열리고 움직인다. 이거는 사회적 측면으로 보자면은 그 사회가 감추고 누르고 숨기고 있었던 요소들이 드러난다. 명명백백히. 게다가 사회충으로 드러나면 뭐 얌전히 예고하고 드러나겠어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방송에 다 떠들었다. 그러면 이제 정치사회적으로는 뭔가 숨긴 게 많은 사람, 드러나면 곤란한 거, 이런 거 많은 분들은 화기운이 별로 좋은 운이 아닙니다. 역대적으로 이 화기운이 들어오면 뭔가 몰랐던 것들이 드러나서 세상이 뒤집어진다. 뭐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최근래에 화기운이 많이 들어왔던 때가 6, 7년 전에 병신년과 정유년인데 이 병신년과 정유년이 2016년, 17년이거든요.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분이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다 알려지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이 정권이 교체되는 초유의 어떤 사태가 일어났죠. 특히 병신년 같은 경우는 병화가 와서 명명백백히 다 조명 켜가지고 다 드러내게 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금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단죄까지도 합니다. 이게 서치라이트 들고 와서 칼로 자르겠다. 그렇죠? 병신년은 태양 비춰서 큰 칼 자르겠다. 이거 정유년은 라이트 조명 비춰가지고 부분적인 수술을 하겠다. 그래서 보통은 뭔가가 드러났고 그 드러난 거에 대한 어떤 심판적인 요소들이 강하다라고 본다면 내년에는 천간의 화운이 아니라 지지의 화운이기 때문에 천간은 공식, 지지는 비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드러나는 것들은 오피셜이 아니고 비오피셜로 드러날 가능성들이 높은데 근데 내년에 비오피셜로 드러나는 것들은 그 다음 해가 무슨 년이에요? 병호년이죠. 그러면 그게 오피셜 되는 거야, 이제. 아니, 설마 그랬겠어? 했는데 다 그랬어. 뭐 이런 형태들로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운에 뭔가 숨긴 거 드러나면은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좀 해 놓으셔야. 미리 알아서 일실 짓고 부인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인사형. 인목과 목생화 작용해서 고치고 협의하고 조정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 뭐 일시적인 시행착오가 날 수가 있다. 형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사형은 사주 원국에 인목이 있는 사람들을 호신생은 해수도 있고 인목도 있으니까 뭐 사회충도 있고 인사형도 있고 그냥 다 흔들겠네 그냥. 뭐 이런 형태인데 인사형이라는 거는 목생화가 벌어질 거라고 목이 운에서 들어온 사화를 보고 뭐 도와줄 거 있어?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호신생 같은 경우는 을사년에 겁재가 일거리 가지고 들어와서 나보고 좀 도와달라고 지금 하는 모습이죠. 알아서 너 도와줄게. 목생화 해줄게. 예. 근데 이제 목생화를 인사형으로 하게 되면 인목이 지금 사화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인목은 그 인묘진 시작하겠다는 기운이고 사화는 사오미 시작하겠다는 기운인데 이게 일종의 내가 가게를 열 테니 네가 물건을 대줘.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예요. 내가 트럭 운전을 할 테니까 네가 정비를 해줘. 뭐 이런 거 같은 거야. 근데 지금 트럭 운전사도 초보고 정비하는 애도 초보. 물건 파는 애도 초보고 물건 대주는 애도 초보. 지금 너가 만든 프로그램 내가 팔게 했는데 만든 프로그램도 초보. 파는 애도 초보. 그러면 나중에 이게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하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사형의 목생화가 벌어질 때는 그 사화 입장에서는 야 나는 초보지만 니는 프로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나도 실수 있을 수 있고 나도 지금 처음 해봐서 잘 몰라. 나도 너가 하는 일 지금 처음 도와주는 거라서 나도 잘 모르는 거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인사형에 마냥 나쁘고 고소고발 소송 홍사 생긴다라고 하지 말고 인사형 때 하는 일들은 아직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시도해 보아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높은 완성도를 요구하지 마라 같은 거죠. 만약에 와이프가 여보 나도 이제 전업주부 생활을 끝내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당신이 좀 새벽에 와서 좀 가게 문만 열어주면 안 될까?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될까? 분명 남편 늦잠 자가지고 가게 문 늦게 열어가지고 어떻게 나도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늦게 깨울 수가 있어. 당신이 일찍 일어나서 나를 깨웠어야지. 뭐 이런 얘기가 내년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인목이 사화를 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 일부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좀 너그럽게 넘어가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 사화가 그 다음 해가 되면 오화로 변할 거거든. 그러면 사화가 한 단계 더 진화한 거야. 그래서 안정화됐어. 그래서 목생화가 인사형에서는 한 5건 도와주면 그중에 한두 건 조정 수정하거나 좀 마음에 안 들거나 하는 일들이 또 투닥투닥할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특히 그 목생화 벌어지면 이제 인목이 억울해. 왜? 화 도와주고 욕먹었잖아. 이거 화 입장에선 또 뭐라 그러겠어. 좀 도와주려면 좀 똑바로 도와주지. 도와준다고 하질 말든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뭔가 시도할 때는 서로 좀 시행착오 있더라도 야 나도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고 너도 처음 시작하니까 서로 좀 이해 좀 하자라는 측면으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운명학적으로는. 그리고 너무 크게 벌리지 마세요. 크게 벌리는 건 사화운에 일단 시도해보고 오화운에 본게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 사화운에 집 팔아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한 20만 원이나 50만 원만 가지고 가서 20만 원, 50만 원만 가지고 가서 아유 재밌게 잘 놀았다 하고 집에 가야지. 나 딸 때까지 여기서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뽕을 뽑으려고 하지 마라. 시작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로 뭐 1905년인가 10년에 비행기를 날렸는데 그 라이트 형제가 날린 비행기가 그게 뭐 고도 한 10m, 20m에서 뭐래더라? 한 5분인가 날았다 그러죠. 뭐 속도는 100km가 안 되고 이제 그 라이트 형제가 날린 비행기한테 그게 비행기냐, 그걸 비행기라고 만들었냐, 좀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야, 날았어? 이야, 날았단 말이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 사화가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무언가를 시작했다가 중요한 거고 인사형이 일어나더라도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지금 제가 비슷한 얘기 계속하죠. 반복을. 좀 내년엔 너그럽게. 자, 다음 8번째. 지지에 술토가 있는 사람들은 사술 원진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 다 지금 호신쌤 얘기네. 여기 호신쌤 해수 2개 있지, 임목 있지, 술토 있지. 뭐 내년에 다 제 얘기예요. 이 사술 원진이 벌어지는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 원국의 술토가 운에서 들어온 사화의 작용을 못마땅하게 볼 수 있다 정도로 보면 돼. 이 진토도 못마땅했는데 사화도 못마땅한 거야.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원국에 술토가 있는 사람은 그 술토가 북박이야, 북박이. 박힌 돌이라고. 원래 고정적으로 쓰는 애인데 갑자기 진토라고 하는 굴러온 토를 쓰다가 그 진토가 밀어주고 토스에간 또 사화의 기운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진토가 가면서 야, 나 가는데 대신 사화를 좀 써. 내가 사화 추천할게. 사화가 왔는데 사화도 좀 근데 사화가 와서는 술토를 보고는 형님 제가 화생토를 해드릴게. 나는 화구 선생님은 불이잖아. 내가 화생토를 해드릴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술토 입장에서는 지금 사화가 와서 화생토를 해주겠다는 게 꼭 무슨 느낌이냐면 이 술토는 인호술의 마스터거든요. 인호술을 다 마친 애야. 근데 지금 막 이미 내가 왕년에 인호술을 화학 운동을 다 펼쳤던 사람인데 지금 아직 실력도 없고 뭐도 완성도도 떨어지는 사화가 와서 제가요 돈 벌어가지고요 술토를 크게 키워드리겠습니다. 웃기고 앉았네. 약간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웃기고 앉았네. 저 좀 더 먹고 와라. 그래서 사실 술토는 이제 인호술은 그만하고 그냥 조용히 해자축으로 살자 하는 애. 호신샘 사주가 좀 조용한 사주야. 술토가 해수를 밀어주면서 술 해해 이러고 살아가라. 뭐 조용히 도 닦고 살아. 뭐 이런 소리지. 자꾸 뭐 방송에 나오고 얼굴 비치고 거기서 까불고 다니고 뭐 하겠다고 얼굴 내밀고 뭐 이 술토가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사화가 와서 까불고 다니자는 거잖아 지금. 사화가 와서 다 드러내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해수 이제 그만하고 이제 뭔가 좀 보여주고 드러내고 한번 쇼 좀 합시다. 그리고 그래서 돈 벌면 술토 키워줄게. 그랬더니 술토가 못마땅하다. 이게 사술원진. 왜냐하면 술토 입장에서는 오화를 보면은 주군으로 모시는데 술토가 오화를 도와줘요. 인호술 화국으로. 사화는 오화의 한 단계 전이거든요. 한 단계 전. 이게 꼭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왕년에 유명한 가수들을 키워낸 프로듀서야. 내가 왕년에 유명한 쟁쟁한 마이클 잭슨도 키우고 누구도 했는데 동네에서 노래 조금 한다고 깍죽대는 애가 나타나서 저를 가수로 키워주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을 내 메인 프로듀서로 내가 임명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요 동네에서 노래 좀 부르는데요. 마이클 잭슨도 키우셨다면서요. 저도 좀 키워주세요 했는데 실력을 보니까 뭐야 얘는 오화가 아니고 사화잖아. 어디서 사화가 와가지고 나보고 해달래. 약간 이게 죽이 좀 안 맞을 수가 있어. 하지만 술토 입장에서는 이 사화가 1년만 지나면 좀 실력을 쌓아와서 5화로 변해. 그러니까 이제 이 사술원진 관계가 약간 좀 못마땅한 관계로 나타날 수 있지만 5화가 들어오면은 술토하고 죽이 잘 맞을 것이다 같은 거죠. 호신쌤 입장에서는 저한테는 이 명담제에서 강의하는 게 술토거든요. 저한테는 이 술토가 이 명담제에서 강의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 술토에서 꾸준히 강의를 했잖아. 어디 딴 데 안 가고. 제가 어디 바람 핀 적 없잖아.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강의한 적 없잖아. 근데 지금 사화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뭐 야외 콘서트 하자 막 뭐 이런 느낌이잖아. 배운 거 써먹어라. 여기서 초빙했다. 여기 초청 강의한다. 뭐 어디 부산에서 뭐 좀 불렀다. 돈 얼마 줄 테니 와서 한 일주일간 강의다. 뭐 이런 거 하는. 그럼 술토가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원장님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나한테 술토가 원장님이잖아. 게다가 또 술토 하면은 이게 진보적이야? 보수적이야? 그렇잖아. 그렇죠?
이제 이런 느낌으로 저는 나타날 거다. 내년에 바람을 좀 잘 피워야 되겠구나. 원장님 모르게 다녀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혹시 계세요? 그죠? 이런 느낌이에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내년에 지지에 좀 유의해야 될 글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10분 정도만 쉬었다가요. 다음 강의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